인천의 한적한 바닥. 조개구이집에서 이야기는 시작. 오늘도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시끌벅적한 이곳에서 한 남자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지. 58살의 박지우는 회사 동료들과 좀 늦은 저녁을 먹으러 여길 찾았어. 수조 속에서 팔딱이는 싱싱한 조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석쇠 위에서 자글자글 익어가는 냄새가 진짜 입맛을 확 당기는 그런 곳이었지. 하지만 지우의 눈길은 음식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한참 머물러 있었어. 왼손으로만 음식을 나르는 한 여자 종업원. 38살쯤으로 보이는 그 여자의 오른손은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거든. 지우는 뭔가에 홀린 듯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어. 사장님, 이쪽 테이블 조개구이 한 접시 추가요. 종업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지우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랐지. 바로 그 순간 종업원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반짝였고 그 펜던트 안쪽에서 무언가가 언뜻 보였어. 펜던트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던 거야. 지우의 심장이 덜컥 멎는 것 같았어. 사진 속에는 20살의 자신과 한 여자가 너무나 다정하게 서 있었으니까. 38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억이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 저기, 혹시 그 목걸이? 지우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 종업원이 고개를 돌렸지. 그녀의 이름표에는 이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어. 지우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지. 어머니께 받으신 건가요? 하늘은 잠시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 네,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아버지한테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희를 버리고 떠나셨다고. 지우의 눈시울이 왈칵 붉어졌어. 그의 머릿속에서는 20살적 바닷가의 기억들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지. 횟집에서 일하던 20살의 김민서, 그녀의 햇살 같던 미소, 둘이서 밤새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 혹시 어머니는 지금 하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많이 편찮으세요. 얼마 전에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지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 38년 전, 그는 부모님의 거센 반대에 못 이겨 민서를 떠나야만 했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도망쳤던 거야.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외면했, 책임지지 못했던 삶의 증거가 바로 서 있었던 거지. 회식 자리는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지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오직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지.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어. 하늘은 다른 테이블로 향했고 지우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지. 온전치 못한 오른손, 힘겹게 접시를 나르는 그 모습, 그리고 목에 걸린 그 낡은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비수처럼 지우의 가슴을 후벼 팠어. 지우는 하염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네.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민서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절망을 삼켜야 했을까? 지우는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웠어.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자괴감도 들었지.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어. 지우는 하늘이 서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굳혔지.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라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바깥바다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지우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전 단단히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기억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 1994년 여름. 인천의 작은 바닷가 마을. 박지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리조트는 한창 성수기를 맞아 북적였어. 20살의 지우는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이곳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지. 처음에는 모든 게 귀찮고 짜증스러웠어. 서울에서의 번쩍번쩍한 생활을 뒤로하고 이런 시골 깡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영 못마땅했거든.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지우는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리조트 바로 앞 자그마한 횟집에서 일하는 김민서. 지우와 같은 20살이었지만 민서는 벌써 가게를 혼자 꿋꿋하게 꾸려나가고 있었어.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먼 친척의 도움으로 겨우 가게를 물려받았다는 민서는 누구보다 씩씩하고 또 당찬 아이였지? 손님, 이 전복회는 서비스예요. 오늘 아주 그냥 특대 사이즈로 들어왔거든요. 민서의 명랑한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 까만 생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민서의 눈이 예쁜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지. 그 순간 지우의 가슴 한구석이 괜스레 따스해지는 걸 느꼈어. 여기 앉아서 드세요. 바다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니까. 민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우의 맞은편 자리에 털썩 앉았어. 그녀의 손끝에서는 회를 손질할 때 묻은 비릿한 생선 냄새가 살짝 풍겼지만 지우는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전혀 싫지 않았지. 아버지 리조트에서 일하시는 거죠? 이야, 요즘 손님들이 진짜 많은가 봐요. 민서의 말에 지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평소라면 잘난 척하며 대꾸했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 저기, 일 끝나고 혹시 시간 괜찮아요? 지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서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수줍게 방긋 웃었어.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된 거야. 매일 밤 9시. 횟집일을 마친 민서는 지우와 함께 밤바다를 거닐었어. 조개 껍데기를 주워다 모래성을 싹 하늘의 별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 가게를 처음 여셨대요. 그때는 이 근처에 집이라고는 우리 집밖에 없었다는데 민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어쩌면 민서를 통해 조금씩 배우고 있었는지도 몰라. 달이 유난히 밝게 차오르던 어느 여름밤. 지우는 큰 용기를 내어 민서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 차가운 바닷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 민서야, 너 많이 좋아해. 서툴게 고백하는 지우의 말에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대신 지우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살며시 기대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모든 게 완벽했지. 하지만 그 찬란했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 민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해 8월 말이었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신을 찾아온 민서의 모습에 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 지우야, 나 어떡하면 좋아?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민서를 힘껏 안아주었어. 두려움에 가늘게 떨고 있는 민서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지우는 굳게 결심했지. 걱정하지 마. 민서야,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차가웠어. 지우의 아버지는 길길이 날뛰며 분노했고 민서의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며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지. 네가 감히 어딜 당장 그 애랑 헤어지지 못해? 아버지 저 정말 민서 사랑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지우의 애원도 아무 소용없었어. 결국 지우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서울로 끌려갔고 민서와의 모든 연락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끊겨버렸지. 민서는 매일같이 리조트를 찾아왔지만 지우의 부모님은 매몰차게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어. 경비원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쫓았고 결국 민서는 혼자 힘없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지. 지우는 방 안에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민서를 애타게 그리워했어.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이미 압수당한 뒤였고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지. 그렇게 속절없이 뜨거웠던 여름은 끝나가고 있었어. 지우는 창밖으로 힘없이 떨어지는 은행잎을 보며 민서의 안부를 밤새 걱정했지. 그리고 얼마 후 지우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한다는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 내일 아침 비행기다. 짐은 다 챙겨뒀겠지?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 그저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의 뜨거운 눈물을 말없이 비추고 있을 뿐이었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지우는 마지막으로 민서에게 편지를 썼어. 하지만 그 편지가 과연 민서의 손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 아버지의 사람들이 모든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을 테니까. 뉴욕에 도착한 지우는 매일 밤 민서의 꿈을 꾸었어. 차갑고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인천 앞바다에서 민서와 함께했던 그 짧았던 시간들을 끝없이 떠올렸지. 민서의 해맑은 웃음소리, 따뜻했던 그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까지. 형, 이제 그만 잊어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룸메이트의 위로에도 지우는 그저 힘없이 웃기만 했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에서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민서와 그리고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졌을 아이를 생각하며 괴로움에 잠 못 이루었지? 지우는 마치 모에 홀린 사람처럼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렸어. 잠을 줄이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늘 최상위권 성적을 놓치지 않았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월스트리트에 알아주는 투자회사에 당당히 취직했어. 박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주변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찬사가 쏟아졌지만 지우의 마음속은 늘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 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지만 그토록 바랐던 진정한 행복은 그 어디에도 없었거든? 35이 되던 해 지우는 한국으로 돌아왔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지. 임종을 바로 앞둔 아버지는 지우의 손을 힘겹게 잡고 마지막 부탁을 남겼어. 네, 내가 없더라도 회사를 꼭 네가 맡아줘야 한다. 그렇게 지우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지. 하지만 그의 첫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 인천의 그 옛날 리조트 부지를 다시 사들인 거야. 민서야, 너를 찾고 싶어.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민서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지. 그들이 함께 거닐었던 횟집, 밤바다 산책로도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어. 그렇게 또다시 무려 20해라는 긴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고 정말 우연히 찾아간 어느 조개구이 집에서 지우는 운명처럼 하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민서의 그 안타까운 소식까지도 듣게 되었지.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른손이 이렇게 불편한 저를 혼자서 키우시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후의 가슴은 정말이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 민서는 홀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온갖 세상의 풍파를 다 겪었고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지. 지금은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말기암이라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늘에 떨리는 말에 지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더 이상 단 한순간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지. 이제라도 그들을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어. 하늘아, 나는 사실 떨리는 목소리로 지우는 자신이 하늘의 아버지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어렵게 밝혔어. 하늘은 처음에는 도저히 믿지 못했지. 하지만 지우가 들려주는 그 옛날 이야기들, 그리고 빛바랜 목걸이 속 사진이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증명해주고 있었어. 어머니는 아버님을 매일같이 기다리셨대요. 매일 밤술에 취해서 바닷가를 헤매시면서도 단 하루도 하늘의 말에 지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동안 민서가 홀로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니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 이제라도 내가 모든 걸 바로잡고 싶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전부 바치고 싶어. 지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지. 어머니,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지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민서의 병실을 향했어. 하늘이 앞장서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지만 무려 38년 만에 재회를 앞둔 지우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복잡했지. 어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하늘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힘없이 누워있는 민서의 모습이 보였어. 새하얀 병실 침대 위에서 민서는 너무나도 작고 가녀려 보였지. 한때 저 바닷가의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 하늘이 왔니? 오늘은 누가 같이 왔네. 민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딸을 부르는 그 음성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 지우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못 박힌 듯 서서 시간이 너무나도 야속하게 흘러가 버린 민서의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지. 민서. 야.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서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그녀의 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바싹 마른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 지후. 씨 당신이. 어떻게? 민서의 메말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어. 지우는 그대로 민서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힘없이 무릎을 꿇었지. 미안해. 민서야.
정말 미안해. 지후의 거듭된 사과에 민서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 그녀의 앙상하게 마른 손이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져 지후의 얼굴을 힘겹게 더듬었지. 이거 꿈인가 내가? 술김에 또 헛것을 보는 건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버님이세요. 하늘이 다가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어. 민서는 그제야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은 듯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 왜 이제야 왔어요? 내가 얼마나. 민서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 지우는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지. 미국으로 강제로 끌려가 보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민서를 애타게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그 절망적인 날들까지도. 그래도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잘 자라줬네요. 민서의 말에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하늘은 조용히 병실문을 닫고 나가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지. 민서야, 이제라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싶. 치료비도 내가 다 댈게. 제발 이제 와서요. 민서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지우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 하지만 민서의 다음 말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우리 하늘이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민서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 지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지. 이제부터라도 민서 씨 치료랑 하늘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게요. 제발 나를 용서해줘요. 민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지. 사실 난 지우 씨를 단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그저 우리 하늘이가 아버지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자란 게 그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팠을 뿐이에요. 민서의 말에 지우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 그는 민서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지. 앞으로는 제가 하늘이에게 정말 진정한 아버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니까 민서 씨도 제발 포기하지 말고 치료 꼭 받으세요. 네. 하지만 민서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체념의 빛이 드리워져 있었어. 그녀는 아주 힘겹게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 너무 늦었어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졌대요. 하지만 지우 씨가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감사해요. 지우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어. 회사 일은 믿을 만한 부사장에게 전부 맡기고 오로지 민서와 하늘을 위해서만 시간을 보냈지. 어머니, 오늘은 어제보다 얼굴이 조금 더 좋아지셨는데요. 하늘은 매일 병실에서 정성껏 민서를 간호했어. 그녀의 불편한 오른손으로도 꼼꼼하게 어머니를 돌보는 그 모습에 지후는 가슴이 더 미어졌지. 하늘아, 이제 그만하고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처음에는 한없이 어색했던 지우의 존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 민서의 머리를 부드럽게 빗겨주고 퉁퉁 부은 손발을 주무르며 지우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을 뒤늦게나마 전했지. 지우 씨? 우리 하늘이 손. 정말 미안해요. 민서는 자주 하늘의 불편한 오른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하늘의 오른손은 민서에게 평생의 가장 큰 아픔이자 죄책감이었지. 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라고요. 임신했을 때 그때 너무 무리해서 힘든 일을 했나 봐요. 무거운 생선 상자를 매일같이 나르고 지우는 다급히 민서의 말을 가로막았어. 그만해요. 민서 씨 잘못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병실 창 너머로 붉은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갔어. 지우는 민서의 가녀린 손을 더욱더 꼭 잡았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를 위해서 국내 최고라는 재활병원. 이미 다 알아봤어요. 요즘엔 새로운 치료법도 많이 나왔다고 하니. 하지만 민서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 이제 와서 그런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 하늘이가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지우는 민서의 슬픈 눈빛에서
너무나도 깊고 강한 모성을 보았어. 그토록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홀로 견뎌내면서도 딸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만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던 거야. 어머니, 내일은 바다에 잠깐 다녀오고 싶다고 하셨죠. 하늘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어. 민서의 생기 없던 눈이 순간 반짝였지. 그래. 마지막으로 그 바다를 한번 보고 싶. 지우는 곧바로 담당 의사와 상담했어. 민서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지만 의사는 아주 짧은 외출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허락했지.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그 옛날 추억이 깃든 인천 앞바다로 향했어. 지우는 직접 휠체어를 밀며 예전에 민서와 함께 매일같이 걸었던 바로 그 바닷가로 그녀를 천천히 모셨지. 여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기억나요? 지우 씨, 민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어.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고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가 저 멀리서 정겹게 들려왔지. 그때 지우 씨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 그날처럼 오늘도 달이 참 밝네요. 민서의 말에 지우의 눈시울이 또다시 뜨겁게 붉어졌어.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 민서야, 우리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하지만 민서는 그저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지. 이제 됐어요. 지우 씨가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와준 것만으로도, 우리 하늘이가 이제라도 아버지를 찾은 것만으로도 나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어. 지우는 황급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민서의 야윈 어깨에 걸쳐주었지. 우리 이제 그만 들어가요. 바람이 차요. 감기 들겠어요? 그날 밤 민서는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얼굴로 깊은 잠에 빠졌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벽, 너무나도 조용히 사랑하는 딸과 뒤늦게 만난 옛 연인의 곁에서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 병원 장례식장에는 싸늘한 가을바람만이 횡하니 불었어. 민서의 영정사진 속 해맑은 미소가 슬픔에 잠긴 문상객들을 힘없이 맞이하고 있었지. 지우는 상주 자리에 망연자실 앉아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 아버님, 조문객들이 오셨습니다. 하늘의 목소리에 지우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그의 두 눈은 이미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 밤새도록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하늘이 다정한 손길로 가만히 막아섰어.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님, 어머니도 분명 아버님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장례는 조촐하게 3일장으로 치러졌어. 민서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그녀가 예전에 일했던 그 조개구이 집 사람들도 모두 찾아와 함께 슬퍼해 주었지.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분이셨는지 우리 모두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하늘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 민서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따뜻한 사람이었지. 화장을 마치고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날,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푸르렀어. 지우는 하늘의 손을 꼭 하염없이 먼 바다를 바라보았지.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언젠가는 꼭 이 바다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늘의 말에 지우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민서는 이제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푸른 바다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간 것이었지. 장례를 모두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어. 지우는 하늘에게 함께 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하늘은 가만히 고개를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버님? 지우는 하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 그 38년이라는 너무나도 길었던 시간의 공백은 그렇게 쉽게 메울 수 있는 그런 얕은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연락해도 괜찮을까? 지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하늘은 아주 살짝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 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의 어색하지만 새로운 관계가 아주 천천히 시작되었어. 처음에는 서로 마주보는 것조차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좁혀져 갔지. 아버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니 산소에 같이 다녀오려고 하는데 하늘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지우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 비록 너무나도 늦게 찾은 소중한 딸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었지. 지우는 회사 일도 예전보다 훨씬 줄이고 하늘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 하늘의 불편한 오른손을 위해서 국내 최고의 재활병원들을 수소문했고 그녀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도 남몰래 세웠지. 아버님, 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재활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하늘의 말에 지우는 정말이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어머니처럼 아프고 힘든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는 하늘의 그 꿈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웠거든. 사계절이 한 바퀴 돌고 지우와 하늘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 매주 주말이면 함께 바닷가를 찾아 민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삶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지. 아버님, 오늘은 제가 저녁 한번 차려볼게요. 하늘은 왼손만으로도 아주 능숙하게 칼을 다루었어. 지우의 넓은 집 주방에서 두 사람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 불편한 오른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놀라울 정도로 음식 솜씨가 좋았어.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한 손이라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요. 지우는 가만히 식탁을 준비하며 그런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 민서의 그 강인함과 따뜻함이 고스란히 사랑하는 딸에게로 이어진 것만 같았어. 아버님은 요리를 정말 하나도 못하시네요. 으이구. 하늘의 장난스러운 핀잔에 지우는 멋쩍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지. 허, 그래. 이제까지 혼자 살면서 전부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거든.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 하늘은 재활치료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이야기를, 지우는 회사 일을 조금씩 줄이고 새롭게 시작한 사회봉사 활동 이야기를 했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하늘의 말에 지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민서는 비록 그들의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따뜻했던 마음과 사랑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 하늘아, 이제 우리 집으로 아예 이사 오는 건 어떨까? 지우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하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 그동안 혼자 살던 그 작고 낡은 원룸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도 정말 큰 결정이었으니까. 아직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버님, 지우는 하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아주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민서가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다음 날, 지우는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하고 그들을 위한 전문 재활시설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부서를 만들기로 한 거야. 회장님, 갑자기 이렇게까지 큰 결정을 하시게 된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부사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잠시 창밖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 이제야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네. 퇴근 후 지우는 홀로 민서의 산소를 찾았어.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양지바른 낙골당에는 따스한 저녁 햇살이 포근하게 비치고 있었지. 민서야, 우리 하늘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더구나. 너를 꼭 닮아서 그렇게 속이 깊고 따뜻한가 봐. 지우의 눈시울이 또다시 촉촉하게 붉어졌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 같았지. 주말이 되자 지우는 하늘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조개구이 집을 다시 찾았어.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의 풍경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지. 어머니가 늘 이곳 창가에 앉아서 아버님을 하염없이 기다리셨대요. 하늘의 말에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어. 그리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지. 이제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고 하늘이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하늘아,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어느 날 저녁 지우는 거실에서 하늘을 불렀어. 그의 손에는 빛바랜 낡은 앨범 한 권이 들려 있었. 이건 내가 20살 때 찍었던 사진들이란다. 네,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담겨 있지. 앨범을 펼치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어.
젊은 시절의 민서가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풋풋했던 20살의 지우도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하늘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진심으로 감탄했어. 지우는 각각의 사진에 담긴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하늘에게 하나하나 정성껏 들려주었지. 이 사진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찍은 거야. 내 어머니가 서비스로 내어준 그 전복회가 어찌나 맛있던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또 찾아갔었지. 하하. 추억을 하나씩 꺼내어 나누는 동안 지우의 눈시울은 또다시 촉촉하게 젖어들었어. 하늘은 그런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가만히 잡아주었지. 이제는 제가 아버님 곁에서 든든한 딸이 되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 사랑하는 딸의 그 깊은 눈빛에서 문득 민서의 모습이 아련하게 겹쳐 보였지. 다음 날, 지우는 회사에서 아주 특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전문 재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지. 이 센터는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재활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지우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어. 한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사업가로만 알려졌던 그가 이제는 너무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아버님,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하늘의 두 눈은 기쁨과 감동으로 반짝이고 있었어. 그녀는 이제 곧 재활치료사 공부를 모두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이 센터에서 일하게 될 것이었지.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꾸나. 네가 가진 그 값진 경험들이 분명 다른 많은 이들에게 아주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지우의 진심 어린 말에 하늘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어. 불편한 오른손의 한계를 스스로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온 그녀였기에 그 누구보다 환자들의 아픈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 테니. 재활센터의 건립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어. 지우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했고 각계각층의 많은 이들이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지지를 보내왔지.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과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있었지만 지후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 이제 그에게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생겼으니 센터가 조금씩 완공되어 갈수록 지우와 하늘의 관계도 하루가 다르게 더욱더 돈독해졌어. 둘은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해갔지. 아버님, 이제 저도 아버님 댁으로 이사와서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요? 하늘의 그 한마디에 지우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 마침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이제야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야.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어느 날, 드디어 혜진 재활센터의 개원식이 열렸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었지.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의 이름을 혜진 재활센터라고 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사람을 기리며 그 따뜻했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 객석 저편에서 하늘이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 우리 혜진 재활센터는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기적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원식이 모두 끝나고 지우와 하늘은 나란히 민서의 산소를 찾았어.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제 저희가 어머니의 그 따뜻했던 꿈을 함께 이어가려고 해요. 하늘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지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민서가 미처 다 이루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꿈, 세상을 향한 그 따뜻했던 마음을 이제는 그들이 함께 이어갈 것이었지. 혜진 재활센터에서 하늘은 재활치료사로, 그리고 지우는 이사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불편한 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이야기는 센터를 찾는 많은 환자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어 주었지. 선생님도 저처럼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왠지 용기가 생겨요.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들의 진심 어린 말에 하늘은 언제나 환한 미소로 화답했어. 지훈은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센터에 나와 환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고 늘 따뜻한 미소와 온화함이 가득했지. 아버님,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퇴근길, 차 안에서 하늘이 던진 물음에 지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구나.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살게 된 그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어. 식탁에는 언제나처럼 세 개의 자리가 정갈하게 마련되어 있었지. 비록 민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없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영혼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숨쉬고 있었으니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버님, 창밖으로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가 보였어.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바다는 언제나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고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가 저 멀리서 정겹게 들려왔지. 그렇게 지우와 하늘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후회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지.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새로운 희망만이 가득했어. 바닷가에 홀로 선 지우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민서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지. 민서야, 이제는 정말 안심해도 괜찮아. 우리 하늘이랑 나 정말 잘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줘.